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26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매가리가 없죠. 셀트리온은 오늘 1.07 하락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14 강보합권에서 마감, 셀트리온 제약은 1.1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강보합, 약보합, 혼조세를 보이면서 삼형제가 나란히 시장과 함께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2400선까지 밀린 코스피, 환율 13년 만에 최고치, 또다시 원화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에요. 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도의 하락 전환. 자, 그리고 유럽 개장은 장 초반 일제히 상승세라고 합니다. 미 고용 지표 지켜보자. 아시아 증시 마감 봤을 때 현재 시장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해외 증시를 보면은요. 니케이가 0.04, 약보합 상해는 0.05, 강보합 항생은 0.74, 약보합. 자, 보면 약보합보다 조금 하락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시아 증시가 혼자세를 보이면서 미 고용 지표를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야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미국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제가 팩트와 뼈대와 본질을 항상 언급을 드렸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현재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은 현재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에 0.26, 나스닥 하락 마감, S&P 0.3% 상승, 다우는 0.46, 강보합. 자, 미국 증시 또한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어요.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정리를 할게요. 한눈에 들어오게끔 정리를 한 방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속보로 떴어요.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60원을 돌파하였다. 원화가 사상 최대의 약세입니다. 즉 신흥국 통화의 약세라고 하는 건 위험 자산의 별로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9.56이에요. 자, 1일물로 보더라도 이게 1일물 말고 10년물로 보게 되면 고점을 뚫어낸 모습이죠. 여기죠. 이 고점을 뚫어내고 완연하게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달러가 킹 강세, 초초초 강세입니다. 원화는 초초초 약세. 이 환율의 양단면에 있는 원화의 약세의 차익 실현 물량, 원달러 환율의 강한 상승에 있는 차익 실현 물량, 달러 초강세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여기서 FOMC가 방향타를 가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 0.75%를 프라이싱하고 있어요. 이 가격대를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낙폭이 저점을 깨진 않았고 박스권 부근에 있다.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죠. 더불어서 엔화가 140의 벽 무너져. 일본 24년 만에 엔저이다. 엔화 또한 약세예요. 달러 더불어 영국도 경기 침체 우려의 파운드와 브렉시트 후 최대폭 하락.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원화 모든 통화가 약세이고요. 달러는 초강세에 있다. 반대편에 있는 주식, 채권, 채권은 차라리 강세, 채권은 약세입니다. 그리고 채권, 원자재, 부동산,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으로 강세이죠.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자산 시장에 엄청난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자, 더불어 미 국채금리를 한번 볼게요. 미 국채금리가 10년물이 3.24예요. 자, 굉장히 많이 튀었어요. 1개월물로 볼게요. 10년 내 가장 큰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튀었고 1개월로 봐더라도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튀었다. 자, 이게 바로 자산시장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달러 초강세와 미 국채금리의 가파른 급등이 바로 자산시장의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FOMC와 기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달러의 초강세. 자, CME 페드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71%, 50bp 확률은 29%, 75bp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가 초강세에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FOMC가 가를 부분입니다.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이미 미국 경제는 빠그러지고 있다. 경제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다. 그 가속화되는 폭이 가팔라지게 되면 결국은 연준은 스탠스를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50bp 확률은 29% 낮아지고 있고요. 요거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으면서 금리와 환율 이 부분이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시 또한 크게 혼조세와 눈치와 현재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예요. 오늘 235만 3천 주 찔끔찔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29만 주를 찍고요. 235만 주, 약 6만 주 정도 늘어나 있어요. 다시 줄어들 겁니다. 자, 셀트리온의 증권사 창구 화면인데요. 보면 메릴 린치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등장해요. 드디어 모건 스탠리와 함께 메릴 린치 또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와 반복을 했고 모건 스탠리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보면 여기에는 JP모건이 나와 있지만 신한과 JP모건 물량도 얼마 없으면서 계속 잔챙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메릴 린치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아직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큰 흐름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메릴 린치와 모건 스탠리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오늘 계속 들어왔다. 계속 보였었어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 셀트리온의 분봉 흐름이에요. 하루 흐름인데요. 시장과 함께 매가리가 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즉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일봉으로 보면 한눈에 보이는데요. 자, 셀트리온 요 부분이에요. 자, 빠지고 개파락으로 밀리고 현재 요 부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요 부분. 차익 실현 물량, 차익 실현 물량, 차익 실현 물량. 낙폭이 굉장히 가대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크게 에너지를 응축해서 다시 다른 부분을, 다른 흐름을 저는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근처에는 실적이 있다. 그 근처에는 실적이 찍힐 것 같기 때문에 수급으로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게 우리가 체킹해야 될 부분이죠.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2%대도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언급드려요. 그냥 참고만 하셔라. 어느 순간에 다시 180도 뒤집어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밀었을 텐데 지금은 안 밀립니다. 그리고 수급이 다르고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20만 원 밑에서는 기계적으로 여유자금 있으면 주식 수, 그 개수를 모아가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은 30만 주. 현재 하락권에서 거래량은 없는 모습입니다. 다시 나이키의 모양으로 이 거래량도 매물대 돌파가 나오리라. 저는 시차를 두고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시죠. 12.6이 다소 줄었죠. 그렇기에 참고만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은 39만 6천 주. 오늘 0.14 강보합권. 제약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4.28. 어제보다는 반토막 가까이 줄었어요. 거래량은 7만 주. 오늘 1.1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신용잔고로 잠깐. 아직 안 나왔겠지만 신용잔고로 보자고요. 9월 1일 날짜까지 신용잔고 비율이 1.41. 셀트리온 제약 기준이고요. 헬스케어 신용잔고 비율 1.46 바닥권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86 살짝 늘었지만 바닥권에 있다. 미세하게 살짝 늘고 있지만 바닥권에 있어요. 추세가 중요한 거죠. 현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신용잔고 비율 이 부분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자, 대차잔고를 같이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은 대차잔고입니다. 9월 1일 기준이에요. 9월 2일 날짜가 신용잔고 비율과 대차잔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찔끔 공매도 누적잔고와 함께 5천주, 9천주, 5천주 가까이 늘은 거예요. 늘어봐야 만 몇천 주, 2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찬가지예요. 주가 흐름인데 잠깐 볼게요. 요게 어쨌든 누적잔고가 827만 7천 주 남았는데 요걸 차트 흐름으로 잠깐 보자고요. 한눈에 보이니까. 자, 요거잖아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 요게 줄어서 지금 바닥권에서 기고 있죠. 셀트리온 차트도 상승하다가 꺾이고 바닥권에서 눈치 보고 기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시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크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거나 현재 무언가 지들끼리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같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실적이 찍히는 게 날지 또는 어떠한 모멘텀이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매크로는 달러의 가격과 원화의 가격과 FOMC와 금리 이 부분을 지켜보면 되겠죠. 제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먼저 보고 가시죠. 오늘 외국인이 1760억, 기관이 1426억. 그러나 어제보다는 좀 줄었어요. 한 달 기준 3조 7천억을 기관이 팔아 제꼈습니다. 이 중심은 금융 투자예요. 2조 가까이 금융 투자에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던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도의 주체는 금융 투자였다. 오늘 연기금은 275억을 담았어요. 사모펀드 510억, 외국인은 1760억, 허나 한 달 기준 3조를 담았습니다. 개인도 1조 4천억 원을 담았고요. 매도의 중심은 바로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바닥권에서 담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흔들거렸는데 외국인이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크게 흔들거릴 때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고 나간다고 하면 시장에 큰 리스크 또는 점검을 체킹해야 될 텐데 현재 외국인의 움직임은 변동의 흐름이 없다. 그게 중요한 거죠. 더불어 셀트리온의 수급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 수급은 1517주 들어왔는데 거의 눈치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기간은 27,000주. 그중에 금융투자가 18,000주. 그리고 연기금 오늘 5,798주 매도했어요. 찔끔 13,000주, 5,000주, 5,000주 들어왔다. 추세적으로 한 달 기준 37만 4천주가 들어왔다. 기간의 중심은 바로 연기금이다. 더불어서 연기금에 공시가 나왔었죠? 매매 그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조금 이따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사모펀드가 1842주를 팔았는데 얘네도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개인이 오늘 26,000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개인인지 차명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37,000주, 기간은 46,000주. 연기금이 48,000주를 담았다. 한 달 기준 22만 주이다. 연기금이 담는 이유가 있겠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담습니다. 왜 담을까요? 싸니까. 앞으로 올라가니까. 연기금은 담아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금융투자는 4,471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 외국인은 32만 주를 담았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큰 흐름에서 수급의 흐름은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도 한 달 기준 개인의 90만 주, 약 89만 주 물량이 외국인 55만 주, 기간으로 34만 주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앞으로도 지속되는 흐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하나 찾아본 게 있어요. 기간 외에는 셀트리온 집중하는데 개인은 외면한다. 자, 외면하겠죠. 항상 문제가 많고 공매도에 시달리고 노이즈에 시달리고 지치고 우리는 호재에도 반응하지도 않고 주가가 올라가다 계속 매갈이 없이 밀리고 그게 지난 과거였었죠. 이제는 다르다.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 안 밀린다. 쉽게 못 미는다. 그 부분은 숫자가 찍혀 나가기 때문이다. 3, 4합병을 시간차로 두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지들끼리 싸게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은 떠났고요. 그리고 지들끼리 모아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기간 외인이 왜 집중할까요? 누구죠? 얘네가 선수잖아요. 얘네가 세력이잖아요. 얘네가 쩐주이잖아요. 개인이 무슨 지금 동학개미 운동일까요? 수도꼭지 장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인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투자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은 외면하겠죠. 그쵸? 그럴 때 수급을 차단시키고 지들은 모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개인한테 넘겨주냐? 급등 나오고 폭등 나올 때. 이때는 경계의 신호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80도 다르다고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국민연금의 셀트리온의 주식 보유 비중이에요. 6.39에서 7.40으로 1% 이상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담을 수밖에 없다. 그게 다음번에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그 기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규 시설 투자 3공장이 6개월 정도, 예전에는 2021년 5월이었는데 2023년 11월로 약 6개월 정도 밀렸어요. 상공장 베리데이션은 2023년 6월, 2006월에서 2024년 12월 요 베리데이션 기간은 밀렸다. 약 6개월 정도 밀렸다는 건데요. 자, 내용을 기사로 좀 볼게요. 셀트리온 상공장 완공 지연이다. 프로젝트 생산 차질 없다. 다품종 소규모 생산 기조이다. 구체적 품목은 미정인데 3공장 건립이 6개월 지연되지만 품목 생산하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 검토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2024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늦어진
2023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베리데이션의 경우 2023년 6월에서 5개월 늦어진 2023년 11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규 시설 투자 프로젝트나 제품 생산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 향후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생산될 예정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는 완공 이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상공장을 통한 CMO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상공장 활용은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이나 향후 나오는 제품 생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가 가능한 부분이다. 상공장은 총 6만 루터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1공장 10만, 2공장 9만, 상공장 6만, CMO 싱가포르 론자 8만, 추후 송도 20만까지 생산 캐파가 계속 증설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확장을 해나가고요. 셀트리온의 제품 라인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23년, 24년 기준점으로 우리 라인업이 10개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블록버스터가. 그렇기에 차질에는 전혀 없다는 소식이에요. 셀트리온 그룹 인천 충북에서 투석맞이 취약계층 나눔활동 전개. 셀트리온 보이시죠? 취약계층 380가구 등에 3천만 원 상당 지원, ESG 경영 강화 일환, 사회 공헌활동 지속할 것. 자, 계속 해왔던 부분이죠. 셀트리온은요. 성도 ENG, 셀트리온과 1068억, 건축, 유틸리티. 자, 안 보이시죠? 글자가? 건축과 유틸리티 프로젝트 체결했다는 소식이에요. 성도 ENG는 셀트리온과 3공장 건설 중 건축 유틸리티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확정 계약 금액은 1068억 원. 자, 성도 ENG가 셀트리온의 3공장 이 부분에 관련돼서 건설 중 건축과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에요. 6개월 가까이 약간 딜레이 됐지만 시차 두고 완공되면서 꾸준하게 확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영토 확장은 계속된다.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2014년 램시마 정맥이 출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8년 동안 5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이들 제품들은 현재 11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5개 제품들의 승인 국가 총 합계 352개국. 자, 전 세계 200여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국가가 있죠. 각 국가별로 5개 제품들의 총 출시 국가를 합친 거예요. 지난 2분기에도 13개 국가에서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품별로 램시마 정맥 주사 2개, 트룩시마 2개, 허주마 5개, 램시마 SC 1개, 유플라이마 3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영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판매되는 글로벌 영토가 매 분기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토가 넓어지는 만큼 매출도 비례하여 증가하겠지요. 제품별 승인 국가, 글로벌 승인 국가 소개해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자, 계속해서 89개에서 90개 보자고요. 94개, 95개, 97개, 99개. 자, 트룩시마 70개에서 쭉쭉쭉 계속 85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60개에서 89개. 허주마, 램시마 SC 43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레미케이드의 출시 국가가 총 130여 개 국가. 램시마 정맥 주사도 향후 플러스 30개 국가에서 추가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90개, 100개니까 130개라고 하면 30개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트룩시마 및 허주마도 비롯한 후속 제품들도 시차를 두고 제품마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5개 제품만으로도 5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대는 출시되는 총 국가 플러스 되는 게 200여 개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플러스 되는 국가마다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셀트리온에게는 이들 5개 바이오 시밀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8월 EC 최종 승인 받은 베그젤마를 비롯하여 6개 제품들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5년 이후 10개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제품이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땐 더 늘어납니다. 제품 6개에서 24개까지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08년, 자, 8년 동안 5개, 4년 동안 6개, 추후 5년 동안 10개 이상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악템나,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스텔라라, 램시마이스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여기까지는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부분이죠. 추후 5개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는 사상 최대. 앞으로 옵디보와 키트루다. 이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드렸어요. 추후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현재 휴미라와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거예요. 항암제, 병용 임상이기 때문에. 이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셀트리온이 추후에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물결보다 2차, 3차 물결의 주기는 더 짧아지고 목표 시장의 크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동안 5개, 4년 동안 6개, 그 후 5년 동안 10개 이상의 제품, 24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직판으로 하죠. 상상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직판을 한다는 거죠. 더불어 항체 바이오시밀러. 불가능하다고 했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뚫었죠. 자, 전문가들조차 분자 구조가 케미컬 대비해서 제조합 단백질은 70배, 항체는 8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뿌리가 나오게 했던 부분이죠. 이러한 추세이면 2025년경에는 1,000개 이상, 11개 제품에 제품당 100개 이상의 국가,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11개 제품에 제품당 100개 이상. 글로벌 영토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개. 그리고 글로벌 영토는 매년 출시되는 제품들의 수에 비례하여 확장될 것입니다. 당연히 영토의 크기에 비례하는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제품들이 닦아놓은 꽃길만 걷는다면 셀트리온의 앞날은 탄탄대로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2028년 그날까지가 의미하는 바를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님의 항상 이 닉네임에서 표현하듯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셀트리온이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한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고점 도포는 기정사실화이다. 확실성의 영역이다. 흔들리는 내 마음만 20만원 밑에서는 기계적으로 담는다. 25만원 언저리까지예요. 30만원 밑에 넘어가서는 우리는 30만원 넘어가면 더 이상 매입은 없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